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가 경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과 경계 지역인 양산, 김해, 창원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경남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개발이 드러나면서 상권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 공장 신축 현장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이 옹벽 가까이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으로 지적돼 경찰이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사흘 앞두고 여야 정당은 경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남 16석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은 6석 이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내일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김태호 최고위원과 강기윤 경남도당 위원장, 이주영, 안홍준, 박성호 의원 등 6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경남 선거구 16석 전석 확보를 목표로 걸었습니다. 경남 발전을 위한 우리 5대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번 선거에서 16석 전석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내일 김종인 대표와 함께 경제 살리기 연석회의를 엽니다.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등 3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경남 최소 6석 이상 확보가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제1야당으로서 경남에서 더불어 잘 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6석과 7석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이상돈 공동 선대위원장이 영남권을 총괄하고 강학도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낡은 정치 심판론을 앞세워 경남 최소 1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창당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남 지역에서 의미는 특별하고 그다음 저희 당이 제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총선 대책 상임본부장을 맡고 창원 성산에서 필승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갖추고 경남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사흘 뒤부터 시작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은 부산과 경계를 잇은 양산과 김해, 창원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단독 출마에 당선된 통영 고성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선거구는 일여 다야의 구도로 선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과 인접한 부산 강서와 사하, 경남 양산과 김해 등 낙동강 벨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 득표율 차가 5%포인트 안팎으로 격전지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도 양산 가불과 김해 가불, 창원 성산까지 여야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성산은 허성무, 노회찬 두 야권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해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와 1대1 승부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낙동강 벨트 5개 선거구를 경남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경남에서 야당에서 적어도 몇 석씩 정도의 의석을 내야만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밀양의령 함안 창녕도 무소속 조혜진 현역 의원과 재선의 밀양시장 출신인 새누리당 엄영수 후보의 승부가 뜨겁습니다. 통영 고성은 단독 출마한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가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되는 선거구로 남게 됐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강세 속에 야당 후보들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청년들이 정말 소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텃밭 경남에서 보수층을 기반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여당과 낙동강 벨트를 타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 붕괴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우려로 지역 정치권은
개회관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영주택이 마산해양 신도시에 짓겠다고 밝혔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두 5,800가구.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주택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등 3,000에서 4,000가구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를 15%, 상업 8% 해가지고 23%만 그 분양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영이 팔고. 하지만 마산에서는 해양 신도시 내 아파트와 상가 지역 건립에 부정적입니다. 다리가 지어지면 신마산과 해양 신도시가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기존 상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 창동 상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상권을 분산시키고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부영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뭐 아파트 짓고 주택 짓고 녹지 공원 해가지고 뭐 좀 해준다고 하는데 크게 봐서는 장사되는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더욱 완고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창원시와 부영이 협약을 맺더라도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공청회 등 시민 여론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일단 그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양신도시 개발계획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달 김해안 산업단지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공장을 옹벽 가까이 지은 것이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3m 옹벽이 무너져 벽돌과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공장 벽을 뚫었습니다. 이 사고로 옹벽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옹벽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붕괴 위험이 제기된 데 대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보강 작업을 하면 그냥 막 무너지는데 3명은 그냥 동시로 내 눈앞에 먼저 떨어지고.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당시 옹벽은 보수공사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옹벽에서 2, 3m 떨어진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허가 당시에는 옹벽에서 10여 미터 안쪽으로 공장을 짓도록 돼 있었지만 이 공장은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에 짓도록 설계 도면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받은 승계상 승계는 그런 게 아니고 건축주가 자기가 아는 주인의 건축사한테 저 건물이 올라간 걸 인해가지고 하기 힘든 거예요. 경찰은 공장주와 시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설계 도면 변경과 옹벽 시공 단계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룡 모양의 대형 유등과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꾸민 야간 행사가 늦게까지 펼쳐집니다. 행사장 공개 현장에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10m, 너비 17m의 초대형 공룡 유등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중국 유등 전문 제작팀과 함께 캔과 병을 재활용해 만든 16개 공룡 유등은 행사장 곳곳을 수놓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변한 건물 벽면에서 고대 공룡들이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선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열리는 2016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린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젊은 연인 또 전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렇게 100m 구간의 금빛 터널을 만끽하는 등 올해는 주제가 빛인 만큼 행사장 곳곳에서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든 디지털 영상으로 상상 속의 공룡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고 홀로그램을 통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공수한 진품 골격 화석 12점이 전시되고 화석과 지층을 공부할 수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 등 다채로운 체험학습의 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진해예술촌과 창동예술촌 입촌 작가의 교류를 통해 창작을 돕고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시회가 오늘 창원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보름 동안 열리며 진해예술촌 작가 9명, 창동예술촌 작가 19명의 한국화와 문인화, 서양화, 공예 등의 작품 28점이 전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창원 문성대학교에 오늘 개소했습니다. 일자리 센터는 대학 내 취업 인프라 구축과 진로 지도 강화, 청년 고용 사업과 연계한 직장 체험, 해외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창원 문성대는 경남 지역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이 사업에 선정됐고 앞으로 5년간 20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경상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올해 8만 6천여 명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2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초등학생 4만 3천여 명 등 모두 8만 6천여 명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까지 대상자 6만여 명 이상을 확정해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합니다. 민간 취업정보업체가 지난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공고 65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규 채용 공고 가운데 서울 266만여 건, 경기 160만여 건 등 수도권의 73.3%가 집중된 반면 경남은 14만 6천여 건으로 전체의 2.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 신규 채용의 업종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분야에 각각 20에서 32%씩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조선사업장 노조가 모인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STX 등 국내 조선사업장 노조 8곳이 만든 노조연대는 이번 대정부 요구안에서 중형 조선소 활성화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과 생활보호기금 지급안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마산항 물동량이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20% 넘게 늘었습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지난달 마산항 물동량은 262만 9천 톤으로 지난해 1월 216만 4천 톤보다 46만 5천 톤, 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업 침체로 기계류 물동량은 25% 줄어들었지만 자동차 수출량이 169% 늘어 물동량 증가에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